노동법 실무 145. 2018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노동법 실무 143번째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년에 달라지는 법령에 대해 대비가 되는 건가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들면서 가끔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놈의 오지랖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앙탈입니다. 하하.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 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 즉 80% 이상 출근하면 주어지는 15일에서 차감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신입 근로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이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일에 연차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육아휴직이 6개월이었다면 8일만 주어져 왔는데 이제는 16일을 다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법논리보다는 출산장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이 개정되었고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는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는데 개정 내용에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 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신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3 내용이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고 이 중에서 최초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만 사업주가 더 잘해주고 싶으시면 3일 모두 유급으로 해주시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의 내용이며 앞에서와 다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즉 회사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탔다거나 하는 경우만 산재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에 대한 내용이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 의무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처벌만 하는 게 아니고 당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다들 잘 아시는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비율로는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규칙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